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게임 언어를 같이 공부할 SBS 컴퓨터 아카데미 백세영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캐릭터 컨셉 아트, 즉 게임 언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 교육 과정으로 조금이나마 컨셉 아트를 이해하고 좋은 언어가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컨셉 아트에 대한 강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에서 8회차에서는 캐릭터 컨셉 아트를 위한 기본 바디 잡기를 배우시는데요. 디자인을 입히기 위한 기본 바디를 잡는 과정으로 이때 이미 결과물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한 과정입니다. 기본 바디가 좋으면 어떤 복식도 잘 어울리니 많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에서 15회차에서는 캐릭터 컨셉 아트를 위한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배우시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안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컨셉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회에서 20회차는 컬러에 의해 다양한 질감 표현 연습과 풍부한 색을 끌어내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완성은 컬러링이기 때문에 많은 관찰력과 연구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21에서 23회차는 캐릭터 색 지정 과정입니다. 잘 완성된 스케치 위에 한 번 더 컬러를 활용하여 캐릭터성을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24에서 26회차에서는 빗설계의 기본 덩어리를 배우실 텐데요. 컬러를 바르기 위한 기획 단계이며 이 기획 단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어야 막힘없이 완성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27에서 33회차는 컬러의 안정적인 완성을 위한 보정과 각 파츠별 묘사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회차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컨셉 디자이너, 컨셉 아티스트 원화가 세 가지 다 같은 직업군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직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림쟁이 누군가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는 일 그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입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목적과 주제예요. 주어진 목적과 주제에 맞게 방향성 제시 및 선행 작업자로서 협업관계의 파트에게 비주얼 가이드 설계도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컨셉이라는 말인 건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이 완성된다는 걸 의미해요. 회사에 가면 아트 디렉터라든가 실장이라든가 그런 직급의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하며 또 탑파트 협업관계에 있는 3D 모델러나 애니메이터들에겐 설계도 및 가이드를 제공해 주어야 돼요. 그만큼 이미지 자체에 이야기나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구조적으로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좋은 컨셉 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시는 학생분들 중에 간혹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 나는 이 스타일이 좋다, 내 취향은 이거다라는 거는 이쪽 업계에는 맞는 마인드는 아니에요. 취미로 미술할 때 생각을 가지시면 될 마인드고 프로를 준비하거나 혹은 프로라면 상업 미술에 걸맞는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취향 말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멋짐과 이쁨을 잘 찾고 해석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고 역시 주어진 목적, 주제, 협업관계에게 가이드, 설계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컨셉 디자이너의 작업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 주제 선정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어떠한 요리를 할 건지 주제를 정하듯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산적일지, 도적일지, 닌자일지, 아니면 기사일지, 프리스트일지, 아니면 오크일지, 오거일지, 기타 등등 큰 카테고리가 있죠. 그거를 정하셔야 되고 또 자료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최소한의 범위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20장이고 몇백 장도 넘어가기도 해요. 자료에 따라서. 또 그림 자료 손질, 이건 보기 좋게 나열을 하는 거죠. 자료들을. 타인은 몰라도 본인만은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이 세 가지가 안정적으로 완성이 된 후에 저희는 그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이미 이미지 구현은 많이 돼요. 머릿속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첫 번째 이미지보다도 더 디테일이 업이 된 상태로 그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컨셉을 그리기 위한 자료를 모은 일부분이에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모여요, 자료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선행 작업자,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해놓은 레퍼런스인 거죠.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기본 바디를 그리기 위한 더 실제 인체 자료,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곳에 컨셉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모아요. 이거 당시에 컨셉이 한국형 캐릭터여서 저는 이제 한복 쪽 자료가 일단은 많네요. 그리는 컨셉에 따라서 자료의 종류는 다양하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아놓고 엉뚱한 그림을 그리면 또 그것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못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과 주제를 놓친 그림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는 잘 캐치하셔야 되고.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바디의 순서인데 이게 그림이 완성되는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는 일단 실루엣과 뼈대인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툭툭 던지면서 완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형 맞추기인데 이때는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얘가 팔을 앞쪽으로 뻗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이게 보이는 면이고 이렇게 원기둥이 나열이 돼서 이렇게가 또 보이는 면이 되겠죠. 이 상황이라면. 그럼 저 뒤에 건너편 이렇게는 돌아가는 면. 보통 동고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도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잡한 덩어리나 뭐 포즈 같은 거에 대한 응용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이건 팔꿈치에 관련된 뼈인데 구인데 자 이런 식으로 또 이 안에 구가 있습니다. 자, 이 덩어리에 이 원기둥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는 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야지 이제 우리는 평면에서 입체화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느낌을 잡아요. 보통 러프 스케치라고 하는데 그림 학생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이 두 과정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과정을 섣부르게 생략하는 건 진짜 독밖에 안 돼요. 이걸 생략을 해버리면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각도로만 그림을 그리게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암기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그림 한 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슬럼프도 빠르게 오고 발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이 완성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밀도를 올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 봤을 때는 밀도는 많이 올려버려 하는 게 좋죠. 밀도를 올린다는 말은 즉 각 부위 근육들을 찾고 묘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묘사 방식은 근육이 돌아가는 덩어리 방향에 따라서 이런 결을 살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술학원을 다니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석적인 이런 단계적인 묘사 이런 식으로 어두움, 중간, 밝음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덩어리를 쌓는 묘사법도 있어요. 뭐 어떤 그림이 우월하고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면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면 돼요. 덩어리 감이랑.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익혀야 될 프로세스입니다. 자, 좀 전에 마지막에 봤던 그 완성된 바디 위에 디자인 시안을 하는 작업이에요. 뭐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전달이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시안에서. 회사에 너무 잘 풀려서 회사에 나중에 가신다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을 못해서 수습기간 때 탈락하는 사원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림 한 장 그리는 게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를 그림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뭐 AD님 생각하는 도깨비가 이런 이미지인가요? 혹은 이런 이미지인가요? 이런 이미지인가요? 이런 이미지인가요? 이런 시안을 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컨셉 디자인을 하면 이거를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이 프로세스에 관한 거를. 자, 요거 당시에는 저는 요 시안으로 컨택을 했습니다. 자, 그 시안을 1차적으로 구체화한 작업인데요. 사실 1차 구체화보다 조금 더 넘어간 거죠. 이건 이제 컬러 실루엣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색지정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캐릭터라는. 그러고 나서 디테일업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컨셉 도깨비, 이름은 흉각이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의 완성되기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고 여기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에는 정보가. 누군가가 이 도깨비는 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혹은 피부와 옷 색깔은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색이 좋아서요. 뭐 이런 거는 컨셉 디자이너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그대로 이런 걸 누군가 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 자체가 한국형 도깨비였기 때문에 뭐 옛날에 갓을 응용해서 투구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붉은색과 의상, 첫 번째 의상이 파란색인 경우는 뭐 태극기에서 컬러를 따로 따왔습니다. 간접적으로 한국적인 거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팔에 달려있는 이런 추 같은 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이제 도깨비한테는 도깨비불이라는 말이 따라 붙죠. 사람들이 이 친구가 도깨비불을 이게 싸울 때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도깨비불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컨셉, 말 그대로 이 캐릭터 하나의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고 이게 상업미술로서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프로세스를 훑어봤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포토샵 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브러쉬랑 지우개, 단축키 제일 많이 쓰겠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브러쉬에 해당해요. 그리고 지우개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게 지우개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그냥 정신없이 계속 써야 되는 툴이라 그냥 단축키 B, 단축키 2로 외우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이 브러쉬 다양한 뭐 브러쉬를 쓰고 싶어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브러쉬는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이긴 해도 그림 실력을 올려주기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브러쉬에 집착을 하면 큰 그림을 못 보고 계속 그 질감적인 묘사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초보일수록. 저 같은 경우는 그림 완성할 때 시연을 계속 보여주겠지만 이 위에 3개 브러쉬로 거의 완성을 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러쉬에는 이런 식으로 필압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이 안 된 상태는 그냥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원색 그대로. 근데 클릭이 되어 있으면 필압이 더 예민하게 먹어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밀도를 올리겠죠. 그리고 컨트롤 T, 자유변형 크기 조절인데 예를 들어 이런 형상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컨트롤 T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Shift를 누르고 조절하시면 전체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조절하면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시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그림이 디지털이 편리한 점 중 하나인 건데 그림이 설령 실패했더라도 수정이 용이한 거죠.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툴입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 제가 적어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스포이드 도구인데 말 그대로 스포이드 도구는 단축창, 단축키로는 I예요. 하나, 둘, 세 번째에 위치한 이건 컬러를 빨아들여요. 여기 컬러가 바뀌는 걸 한번 보세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걸 빨아들여서 컬러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리는 내내 아마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쓰실 툴이라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잘 외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올가미 도구예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정밀 묘사를 하고 싶어서 잡아서
이 부분의 컬러를 바꾼다거나 혹은 어딘가를 지운다거나 정교하게, 이때 많이 올가미 툴을 사용해요. 하나, 둘, 이 두 번째 라쏘 툴이라고도 불리고 올가미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지웠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컨트롤 알트 G 같이 누르시고, 컨트롤 알트를 같이 누르고 키보드의 G 버튼을 연타하시면 작업 내역 과거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히스토리가 뒤로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본인이 했던 걸로 돌아가고, 여기서 다시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네. 또 다시 뒤로 돌아가고,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이제 그리다가 우리가 한 번에 잘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S는 저장하기. 말 그대로 이건 이 파일을 저장하는 거야. 이게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그리는 도중에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컴퓨터가 언제 뭐 나쁘게 말하면 꺼질 수도 있고 블루 스크린이 뜰 수도 있고, 그러면 몇 시간 내내 작업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그거만큼 또 허무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컨셉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기 중 하나인 실루엣과 뼈대잡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1회차 강의를 마치고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